최정훈 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밤 이렇게 종교교육원 수업을 듣기 위해 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일 수 있는 기술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인도해 주시는 정혜산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저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배우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읽기 과제들 많이 좀 읽어보셨나요? 제가 너무 막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주는 읽기 과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정도만 여러분 읽어보시고 개인 학습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업에 와서 제가 제일 재밌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한 10분 전부터 개인 학습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올라와요. 분명히 제가 수업 10분 전에 업데이트 했을 때 과제를 하신 분이 10분? 7분에서 10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6분 돌파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처음 늦게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수업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학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1시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60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학습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지 쪽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요. 이것만 공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방 상단에 보시면 확성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전체 공지를 보시면 강의 계획표와 개인 학습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나간 개인 학습 링크들과 읽기 과제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몇 주 늦게 이제 등록을 하셨다면 여전히 가셔서 수업 개인 학습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 수업 다시 보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다시 보실 수도 있고 혹시 보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다시 시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업데이트하는 개인학습 답변들을 그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링크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보시면 각 주제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이제 이번 주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 번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좀 올리신 과제대로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오늘도 방금 전까지 16분이 하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을 보게 될 텐데, 이 화면에서는 이 각 제목들을 누르시면 개인 과제 들로 갈 수 있고, 또 언제 업데이트 했는지도 계속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 되면 새로운 답변들도 더 보실 수 있도록 늦게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가능하면 수업 전까지 하시는 게 제일 수업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데이트에 대한 주님의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데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좀 뭐라고 하죠? 실질적이고 조금 여러분들이 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답변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영적인 부분들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는, 우선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더 집중하셔서 생각보다 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기 과제들을 읽어보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알쓸 신작 시간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트에 대한 생각을 좀 깨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복음의 원리들인데요.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정해상이 보는 그 렌즈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정해상 형제가 하는 말이면 다 맞겠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저거는 저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을 거는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경전을 믿으셔야지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꾸려가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나는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을 찾고 싶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가져왔거든요. 이 큰 주제 아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먼저 나는 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트에 대한 정의라든지 데이트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 마이크를 켜셔도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시간은 어쨌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카톡방도 좋고 채팅창에다도 좋으니까 나는 데이트가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그 정의 혹은 데이트는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잠깐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데이트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제가 좀 이게 생각보다 저도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나무 위키에는 연애의 일환으로 단둘이 만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어, 연인이 되기 전에도 데이트는 할 수 있고 꼭 연인끼리만의 그런 어떤 데이트를 데이트라고 하지 않고 친구 사이에 놀러 가는 것도 데이트라고 할 수 있다. 뭐, 가족과 친척 사이, 특히 뭐 남매간이나 사촌들끼리도 야, 데이트 가자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은 그것에 어떤 문화권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데이트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트에 대한 정의, 데이트는 이런 거지, 내가 생각하는 데이트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데이트는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데이트를 채팅창에 적어 주시거나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따 마이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올리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대로 같이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계속 올려주십시오. 데이트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트는 뭡니까? 혹시 아직 데이트에 대해서 막 정의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런 얘기는, 데이트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데이트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도 괜찮아요. 소리돼. 최진 형제님 말씀을 하시려고요? 마이크로? 어, 아, 아니군요. 네.
지금 일단 1분 정도가 지나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계속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같이 보죠. 데이트는 면접 전형 같은 것 같다. 강기석 경제님. 직접 만나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기본적으로 좀 팽배하거든요. 팽배하다는 게 이게 좀 적절한 단어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트가 이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면접 같는 느낌? 당락을 결정하고 떨어지거나 뭐 붙거나 떨어지거나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만나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유지수 자매님은 서로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혜정 자매님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김지승 형제님은 나랑 잘 맞을 수 있는가 알아보는 과정이다. 거의 다 비슷하네. 근데 정나리 자매님이 되게 독특한 대답인데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나리 자매님 혹시 요거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십니까? 마이크로? 혹시 가능하시면. 데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죠? 여유로운 느낌으로 적은 거 처음 봤거든요. 지금 모든 댓글 중에.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셔요? 네. 네. 그냥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데이트라는 게 약간 부모 자식 관계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데이트를 함으로써 약간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트라는 게 아까 지금 위에서는 면접 같은 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는 탐색의 시간, 이렇게 막 찾는 것에 되게 집중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감도 느껴야 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군요. 유명석 형,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만나서 대화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 손유진 자매님은 나에 대해서 배운다는 표현이 되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건 계속 나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어, 서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손유진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 대해 배우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다.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이렇게 상대방 것만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도 배우나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손자매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면은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 저의 모습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재밌네요. 이제까지는 데이트라는 것을 남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민준기 형제님 한계 고통 성장이라고 적으셨는데 이거 마이크 사용 가능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 그 데이트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 하는 거 자체에 좀 이제 수업 듣거나 가족 누나나 이렇게 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두어 달 듣고 나면은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도 저만의 이유로 어렵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어서 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힘든 거죠, 생각보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고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하죠? 진짜 면접 같은 느낌도 들고 쉽지 않죠. 신정하자면 감정노동 이거 무슨 시간 무슨 말이죠? 감정노동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마이크가 사용 가능하세요, 신정하자님? 잠시만요.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 회사 다닐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생케를 만나고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막 이제 탈탈탈 털리고 오는데
데이트하면서까지 이제 감정 노동이 수반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하고 났으면 집에 가서는 저는 이제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었고 근데 그걸 저는 힘들고요. 네, 그냥 그럼 이게 마치 사랑의 척도가 돼 가는 게 좀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네, 사랑이 아닌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 같네요. 네. 아니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니죠.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치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연애하고 결혼이 다른 점이 뭐냐 했더니 어디에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우 여자친구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재밌게 다 놀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나 게임도 해야 되고 혼자 넷플릭스도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밸런 간다고. 네? 네. 네 밸런스를 잡아야죠. 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요하다. 저에게 우선순위는 연애는 아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하게 연애에만 몰빵하는 삶이 맞는 삶이냐, 그 삶의 균형이 있어야지 그것도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자님은 데이트는 교회에서 몰랐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아, 교회에서는 다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새침대기처럼 있다가 좀 밖에 나가면 좀 바뀌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김혜자님 혹시? 저 그냥 제 얘기여가지고, 음, 네, 교회 모습이 제 부캐가 맞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있다가, 데이트 가면 조금, 좀 더 편하게, 네,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뭐, 데이트 해보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해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재밌기도 하면서도 좀 반전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데이트 시간 아니야.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지금 뭐 카톡방에 김현정 자매님이나 유은빈 자매님, 뭐 최희준 형제님 다 비슷하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걸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데이트할 때 뭐 하시나요? 어떤 데이트 활동을 좀 자주 선택하셨고,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뭐 이제 박선진 형제님은 되게 행복을 나누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지금 여러분은 내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행복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뭐, 감정 노동을 조금 어쨌든 하고, 한계 보통 성장하고, 뭐, 이런 경험들, 면접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뭐 하시나요? 지금 이제 김 회장님은 밥 먹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뭘 하시죠? 지금 밥 카페. 여러분 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밥 카페, 데이트 상대 마음에 안 들어도 밥이라도 맛있으면 행복하다. 이거 뭐야? 어, 네, 카페 가서 이야기 나누기. 최정우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이- 등산 스포츠 경기 시청. 네, 신정아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 조금 부끄러우셨는지 개인 DM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공개로 다시 돌려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제가 이게 되게 전시회 좋죠. 또 있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데이트 때? 데이트할 때 도대체 뭐 하세요? 아니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하려면. 되게 재밌는 게요. 뭐, 성전은 안 가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성전 이거 위험한 게 여러분, 제가 한번 그 학교 다닐 때 데이트하다가 이제 깨졌어요. 사귀다가 이제 금방 깨졌는데, 깨진 그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친한 여자 사람 친구하고 성전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야, 저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하고 성전 가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한참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조심하십시오. 예쁜 곳 데려가기, 대화와 취미 공유, 눈 맞춤을 통해 내면을 본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대화하고 취미 공유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한다. 신정하자면 성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거 여러분 종교교육인 건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 홍선재 재민님이 자매님이 저한테 커플 왜 깨졌냐고 물어보신다고요? 네, 여러분. 그 SNS에다가 성전 결혼 땅땅땅 하시기 전까지는 여자친구 사진, 남자친구 사진 올리는 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장 찍고 이제 인봉 끝나면 그때부터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노래방도 안 갖고 싶다. 본체에 놀라실까 두려워. 지금 여러분 되게 이게 획일적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활동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다들 막, 어, 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건 전화로 하고 데이트에서는 뭔가 재밌는 것을 보고 시간이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는 것 같다. 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트를 많이 올리셨잖아요.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다행히 영화는 또 안 나왔네. 영화관에 간다도 있고, 뭐, 꼭 가면 또 먹을 거 가면 파스타집, 뭐, 피자집, 스시집,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는데, 의외로 공방 좋았다. 공방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비싸고 추억이 남는 건 함정. 좋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또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그 데이트를 해서 여러분 뭘 얻었냐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데이트가 뭘 알아보는데 좋았어요. 혹은 안 좋았어요. 아까 성전은 비추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여러분 좀 이제 성전 같이 가면 사귀는 줄 아니까 조심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죠. 스포츠 경기나 등산하며 힘들 때 보이는 찐 모습이 재밌다.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 때 나오는 본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나 등산을 할 수도 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의 데이트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디죠? 인사동 옆에 데이트 많이 하는 뭐죠? 삼청동. 삼청동에 예전에, 지금도 요즘 삼청동에 데이트하러 가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저 때는 삼청동이 그때 되게 유명해가지고, 데이트 장소로, 뭐 돌담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박물관 이런 거 많이 갔는데,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한 자매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제가 밥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샀는데 그때 이제 물가가 그렇게 지금보다 비싸지 않으니까, 1인당 뭐 한 7천 원, 8천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담동에서 카페를 가서 이제 카페를 자매가 낸다고 하는데, 들어갔는데 메뉴에 가격이 안 써 있어. 너무 당황했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싸 보이는 걸 시켰거든요. 와플하고 뭐 망고 주스인가 아마 그때 그런 걸 시켰는데, 망고가 다 안 갈려서 빨대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맛이 없었어. 근데 이제 자매가 잠깐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간 사이에 그때 이제 계산서를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받아봤는데 2만 5천 원인가 3만 원인가가 나온 거예요. 카페에서. 밥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자매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제가 결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도 그때 백수였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3만 원. 그렇지만 그런 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매님들? 네,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밥 6그릇. 요즘에는 국밥 3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3그릇도 못 먹어요. 사실은 여러분, 좋은 데이트. 이거 마이크 열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 자꾸 채팅으로 적기 시작하니까 채팅 오셨는데, 김혜자님 이거 적으셨지만, 아니, 김혜자님까지만 제가 읽어드려요?
저는 음, 그냥 약간 이 모든 질문이 뭔가 음, 과거 발길이 같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냥 듣자면 그 교회 안에서 몇 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걸 나서 막 어색해지는 게 좀 가장 조심스러운 이유인 것 같거든요. 데이트 신청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좋은 데이트는 일단 서로한테 최선을 다하고 뭐, 나중에 그냥 하다가도, 이 사람이 잘 맞구나, 또는 안 맞는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도, 그래도 음, 서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잘 들어가세요 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으면, 그게 좀 더 성숙한 데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끝난 후에도, 그쵸. 상대가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로 하면서 교회가 또 작으니까 소문도 잘 퍼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서로 매너를 지킬 수 있으면 좋은 추억으로 남고 또는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그 서로 최선을 다하는가, 또 매너가 있는가. 그 제가 아는, 이거는, 이 실명을 밝히면 싫어할래나? 결혼했으니까 밝혀도 되려나요? 제가 아는 이제 강남아드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강남아드에 한 결혼한 제 나이 또래 커플이 있는데요. 그 형제님이 자매님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자매님을 첫 데이트였나?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한 두 번 얼마 만나지 않았을 때 그냥 바로 결혼을,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완전히 결정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별거 아니었고 그냥 핸드폰이 항상 옆에 있는데 자기랑 있는 시간 동안에는 어떤 전화가 걸려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그 핸드폰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옆에 놓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하고 얘기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 이 사람은 내가 찾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알아본다는 경험은 그런 거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밥 먹을, 지금 많이 올리셨잖아요. 밥 먹을 때. 도대체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죠?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죠? 예쁜 곳 가서, 박물관 가서, 전시회 가서, 카페 가서, 여러분 하시면서 도대체 그걸로 뭘 알아볼 수 있죠?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얘기를 음, 해봐야 됩니다. 데이트하면서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페 가는 건 대화하려고 가는 거네, 그러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대화하러 가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가면 얘기 많이 합니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 재밌네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하트 시그널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폭망했던 수업이었는데, 여러 의미로 폭망했던 수업이었는데, 여러분 그 내년이나 올해 말에 시즌2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격려해 주시면, 이제 저의 이제 종교교원 컨셉은 나영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잘 되면 시즌2, 3 가고, 잘 안 되면 이제 한 번으로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컨셉인데,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카페 갈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음식점 갈 거예요. 저 전시회 가야죠. 영화 보러 가야죠. 이게 그 모든, 모든 데이트 활동의 막 그 중심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많이 이게 나쁜 활동이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어, 여기에 되게 뭐라고 하죠? 생각이 막 맺혀 있는 느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읽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읽기 과제 중에 가장 처음인가요? 두 번째 읽기 과제가 계획과 목적이 있는 데이트하기라는 이 리아오나 기사였어요. 거기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뭐냐, 데이트를 하는 이유 것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가지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더 나가서 자주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성격을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과 어울리는지 또 배우자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이폰은 혹시 정은지 자매님이신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놀랍지 않나요? 데이트를 꼭 알기 위해서 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대부분은 매일 다양한 남성과 여성과 교류할 기회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활용해 배우자에게서 찾고 싶은 자질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진지하게 누군가와 데이트를 시작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트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눈에 그냥 화면에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공감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혹시 데이트라는 단어, 데이트를 꼭 해야 되고, 누군가를 진짜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 꼭 이 사람과 단둘이서 만나서 시간을 내서 나가야 되는가? 꼭 밥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혹은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트가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을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데이트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교교육원도 그렇고 교회 부름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전 저 말에 진짜 공감하거든요. 꼭 데이트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게 그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보다요,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 앞으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경험 중에 하나는 더 자주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 특히 이제 뭐 지방은 조금 그런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신들이 많이 대부분 모여 있으니까 절반 정도가 모여 있으니까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계속 나가보셔서 그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외모를 보겠죠? 아무도 누군지 모를 때는. 근데 외모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여러 사람들과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를 넘어서. 청년지부에 가봅니다. 강계석 굉장히 올리셨는데 땡 탈락하셨거든요. 이것도 사람마다 좀 기회가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그 처남은 서산에 살았는데 청년집으로 매주 나갔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년지부에서는 장로정원을 회장을 해야 장가갈 수 있다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숨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아는 그, 그 뭐죠? 음. 저희 와드에 그 청년집에서 결혼한 커플 중에 박동규 형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박동규 형제가 처음에 자매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됐냐 했더니 청년지부 회원들끼리 신권 지도자 집에 놀러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나 하여튼 음식을 해 먹었나 이렇게 해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설거지를 하는데 그 자매가 거기 있어서 자기도 꼈대요. 도와준다고 껴서 설거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내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보니까 많이 차였더라고요. 그 자매님한테 많이 거절을 당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가긴 했지만 3년인가 시간이 더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설거지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실제로 막 사람들하고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이랬던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저기 BYU를 나왔으니까 BYU를 가서 이제 BYU에서 이제 한국 학생회 모임이 있으면 거기 나가서 거기 오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도 했고요. 혹은 뭐 임원으로 일할 기회가 됐을 때 같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 누군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구나. 아니면 아까 이제 유명세 선생님이었던가요? 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몰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임을 준비하면서 또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청년대회, 청소년대회, FSY 혹은 뭐 전국 청년대회 이러한 모임들에 준비하는 경험에 함께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단순하게 가서 일 열심히 하면서 아우 힘드네,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일 때 저렇게 대하네?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더 파악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고 싶은 말씀? 데이트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나눈 것은 데이트라는 것이 단순하게 누군가가 나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뭔가 활동적인 걸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한번 깨는 것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트할 수 있는 경험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서로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지? 물론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쁘냐로 시작하겠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하지만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예쁘냐로 시작하겠지만 예쁘냐의 관점이 단순하게 정말 뭐 아이브의 장원영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내가 호감이 가는 외모냐 이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대체 미래 배우자에게서 뭘 찾고 싶으세요? 어떤 자질들을 원하세요? 이제 지금 다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미래의 배우자에게서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질들을 좀 적어 보실래요? 이런 자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겸손함 나오고 있고요. 전주영 자매님.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적는 동안 말씀드리면 이거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한 100가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100가지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제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막 시간을 걸쳐서 막 줄여나갔어요. 지금 막 올려주시는 것들이 겸손함, 웃는 모습, 저런 게 이제 박선진 형제님 웃는 모습이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준 중에 하나였거든요. 막 머리 긴 사람, 긴 생머리, 그 긴 치마에 생머리를 나풀 걸리는 여성, 손가락이 가는 여성,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제 손가락 이렇게 보이십니까 화면에? 어떻죠? 짧고 뭉뚱하죠? 네, 제가 아내가 정확하게 저랑 똑같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묻어남과 책임감, 꾸준함, 표준을 높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신앙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의지, 유연함, 완벽주의가 아닌 생각의 유연함, 운동이나 음악을 잘하면 좋겠다. 어, 영혼에 대한 이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는 것, 충실함, 진중하며 말이 행동이 일치하고 소중한 관계에 있어서 사려 깊은 사람, 인내성, 사회성, 웃김, 듬직했으면 좋겠다. 활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신정자님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문제일 것 같지만 기대감이 안 생긴다. 타인을 통해, 타인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것도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다정함, 삶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연차대에 같이 보여서 울고 싶다고요? 저 사람 귀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연차대 TV로 같이 보면서 같이 울고 싶다. 그 폭삭 속어 수다를 보시면 많이 우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보는데 저도 뒤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루 내내 울었네.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계획에 따르는 저랑은 다르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굳이 1대1로, 나가서 이 사람 알아볼까? 혹시 저랑 잠깐 나가서 데이트 해보시겠습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다정한지,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힘이 되는지, 복음을 사랑하고 인내심이 있는지, 영혼을 이해하고 있는지, 운동이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유연한지,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많은 기회들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자질들에 대해서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렇게 여러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많으면. 저런 큰 기준들을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거의 뭐 사도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러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재밌네. 읽기 과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김지승 님이 부족한 부분, 이상형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모임 나가면 누군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헤이리 장로님 제가 말씀 하나 올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기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신지 보셔요. 결혼으로 가는 길은 데이트라 불리는 영역을 지납니다. 데이트는 더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됩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로의 가족에 대해 배우십시오. 두 사람의 목표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계명, 구주, 신권, 성전, 부모됨, 교회 부름, 타인을 위한 봉사에 대해 서로 같은 것을 느낍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공 또는 실패를 맛볼 때, 분노를 절제하고자 할 때,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데이트 상대는 타인을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고양시킵니까? 혹은 그녀의 태도와 언어, 행동이 여러분들이 매일 봐도 좋을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결혼합니다. 올바른 결혼이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 적으시는데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배우자에게 될 그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대 내내 단지 즐기기 위해 데이트를 함으로써 다른 흥미나 활동 때문에 결혼을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데이트와 결혼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유은빈 자매님은 이미 그런 사람을 알게 되어서 기준이 되었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좋네요. 그렇게 롤모델로 삼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생각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들은 다른 여러분 이전의 선배들, 다른 이미 결혼했고 오래 살아온 분들도 가졌던 소망이거든요. 찾고 있는 가치관이고.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100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되게 많았어요. 긴 생머리, 뭐, 음악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노래도 잘 불렀으면 좋겠고, 뭐,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으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날씬했으면 좋겠고,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이제. 여기 막, 몇몇 분들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같이 옆에 걸어가서 귓속을 막 보면서, 귓속이 깨끗한 사람,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학교 다녔으니까, 쪼리 신고 갈 때 발 뒤꿈치 깨끗한 사람,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해니까, 이거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막 지워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났던 사람이 마음의 속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지금 김제자님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는 포기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저는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는 그때 세상에서 제일 뚱뚱한 시절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아줌마가 돼서 조금 더 옛날보다 뚱뚱했습니다만 그때 그 독신으로서 최고 몸무게를 찍은 시점이었어요. 제 아내는. 그리고 결혼을 막상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매에 대한 외모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 김치찌개를 끓여도 3시간, 어, 된장찌개를 끓여도 3시간, 고기를 구워 먹어도 3시간 준비하는데 이렇게 막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 잘하는 자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제 자매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랑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포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든지, 내가 요리를 배우든지, 물론 제가 그 뒤로 요리를 배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것도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많은 것들을 제 자매한테, 이 사람한테 이걸 기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저희가 지금 이제 16년째를 살고 17년째를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제 아내를 바라보면요. 제가 예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켜 와서 이제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한 환경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싶은 기꺼운 의지를 가진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김 제자님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게 탐탁치 않으시면 좀 설명 좀 더 해주실래요? 부가 설명?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되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은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대1 데이트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혹은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시든지. 다 보이나요? 아예 다 안 보여요. 다 볼 수가 있겠어요. 저도 다 못 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자고 하고 집에 오면서 아,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왔어. 결혼하자고 저질러 놨으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러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물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제 아내가 가진 여러 훌륭한 점들이 참 계속해서 자신의 좋은 점들을 발전시켜 왔고 저는 제 아내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몇 년 전에 6년 전쯤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정진아 자매인데 여보, 당신은 내 아내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또 내 아이의 엄마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혹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관점에서 정진아 자신으로서는 어떤 발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그게 무슨 의미야? 난 이미 내가 스스로 엄마도 나고 아내도 나고 정진아 그 자체인데 내가 정진아라는 존재를 떼어내서 뭐 발전할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만 자신으로서의 발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하다가 다행히 제 아내는 그것들을 잘 그 말들을 잘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뭐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고, 제가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줬고, 뭐 글을 쓴다고 해서 노트북도 사줬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돈을 벌었냐?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아내 자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찾을 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모든 훌륭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재밌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 과정 속에서 헤이즈 장로님은 한 가지 권고를 더 주셨는데 그런 매력적이고 건전하고 정직하고 행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바란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가끔 여러분도 모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원하시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고요. 또 내 자아 실현을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듬직한 걸 원하신다면 그 듬직함에 기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또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경험도 해보시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나 음악을 잘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스포츠나 음악회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잠깐 이제 이거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원한 결혼을 준비한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자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다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 나도 여러분도 이걸 무조건 원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자질들이 여기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이런 표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미래 배우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그 어떤 사람에게 알아보고 싶다면 나는 이런 활동들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을 원하시면요, 산을 데리고 가세요.
자제심을 원하면요. 그 FSY 한번 해보시면 자제심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전국 청년대 이런 거 준비해 보시면 자제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김혜자님 작년에 해봐서 웃고 있죠? 어, 정직성과 고결성을 원하시면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가사기술 혹은 솜씨를 원하신다면 같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단순히 음식을 해먹는 것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음식을, 재료를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네, 같이 어린이를 돌보는 일도 해볼 수 있고요. 그 집에 어떻게, 가정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가서 만화에 그런 거 나왔었는데, 이제 집에 갔더니 다 목욕탕 수건만 있고, 어디서 다른 목욕탕 수건 하나씩 어디서 가져와서 목욕탕 수건 있고, 그릇도 짜장면집마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짜장면 그릇이 있고, 이런 집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고려하신다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전시회, 극장, 무도회, 운동 경기, 가족 방문, 봉사활동, 교회 모임 참석,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 같이 책 읽기, 봉사활동, 대화, 서로의 직장 방문, 이거 쉽지 않네요. 함께 쇼핑, 다 좋습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런 활동들을 하시거나 계획하실 때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지? 꼭 데이트가 아니어도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동시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봐야 되지? 어떤 활동에 참여해 봐야 되지? 또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 네,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죠. 파일로 공유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파일로 당연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결혼을 준비한 학생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교재를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싶다면 지금 그러한 사람보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찾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실 때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Well, I'll tell you, you young men and you young women, put your cell phones away, put all this technology away, and learn to talk to each other, face to face, eye to eye. My goodness, that's the way this happens. You've got yourselves in cocoons. You're not being normal people. Because you've got all this technology that's taking you here and there. Now, I'll tell you just real quickly that when I came home from my mission, I went to a University of Utah. I'm sorry about that. University of Utah Hello Day dance. And one of my friends says, I've got a young lady that I'd like to have you meet. And if they've got a picture of her, I'll just have you put it up there. I don't know whether send that to you or not. But anyway, well, I danced from here to about 20 feet, and that's when they used to tag you out, you know. Some guy tagged me out, but I looked at her eyes just one time. And I said, this is a special young lady. I got to get to know her. She was very popular. I have to tell you that I ended up being the only true and living returned missionary that had all of the answers. I found out all of the questions and I answered it, but it took me 10 months to convince her that she ought to marry me. Now we have 7 children and 43 grandchildren and 86 great-grandchildren. And if you don't start looking each other's in the eyes, you're going to miss that when you're my age. When you're 89 like I am, what are you going to have?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 You got to have daughters to take care of you when you get older. So
I'm just trying to be very direct with you. Get to know each other. Put away we see you, we walk into buildings and you're sitting in the whole bunch of you together and you're all looking at a cell phone. I hope that Elder Oaks and my voice haunts you now. That you'll put those things away and look up and say, "Hi, I'm Russ Ballard. What's your name?" And you start a conversation. That'll help solve this brother's problem down in Mexico. Yes, it will. And in terms of haunting you, I say, boo.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데이트라는 어떤 부담을 느끼는 면접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가 뭘 원하지? 어떤 사람을 원하지도 계속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무슨 활동을 가야 하지? 라는 것도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하게 교회 모임이나 교회에서 열리는 수많은 사교 모임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기회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혼하신 많은 분들 중에 생각보다 독신 대표를 같이 하다가 결혼한 사람 많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의 훌륭한 백규란 형제님도요. 전국 청년 지도자 모임에서 처음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만났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관심도 없던 그 소녀를 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다 다른 자매랑 갔는데 결혼은 제 자매랑 했어요. 그렇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이트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답변 중에 뭐라고 하죠? 재밌는 답변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데이트라는 단어를 막 생각하면 늘 부담스러웠던 기억밖에 안 떠올랐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읽기 자료들을 읽으면서 부담보다는 기대감이 차오르게 돼서 신기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데이트나 결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아주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지? 그 사람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지? 어떤 자질을 원하지?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찾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효리, 이제 이 사도님 말씀이 아니라 이효리 말이라서 되게 어색하지만, 이효리가 뭐죠? 아이유랑 민박집 하는 거, 효리네 민박집? 효리네 민박? 거기서 아이유에게 했던 말이, 내가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참 복음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헤일 장로님의 가르침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늦게 끝났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맞추겠습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김지승 형제님 폐기도 괜찮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이상에 와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데이트와 또한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좋은 말씀과 영상을 보고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살아가면서 당신의 제자로서 또한 자녀로서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가가면서 결혼을 하고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에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